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과정평가형 자격증 장단점 라는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방법에는 검정형이 있고 과정평가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수험생들이 검정형을 보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하면은 매년 1회 있는 것도 있고 2, 3회를 치러서 합격하면은 이제 자격증을 받는데, 이 검정형은 기사 이상은 응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년 경력이라든지 또 1년 경력이라든지 또 해당 학과 졸업생이라든지 이런 제한이 있어요. 검정형 취득 방법은 1차 필기를 보고 거기에서 괄하기 40점이 없고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1차 합격이에요. 2차 실기는 60점 이상이면은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과정평가형이 이제 중점을 이루는데, 과정평가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직업훈련 등에서 실시합니다. 직업훈련에서도 실시하고 각 대학에서도 실시하고 또 일부 기타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직업훈련을 중점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업훈련에 입소를 합니다. 그럼 누가 입소하느냐? 대한민국 15세 이상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입소할 수 있는데 100% 입소는 안 됩니다. 거의 되지요. 그러면 100%가 왜 아니냐? 거기에서도 약간의 필답을 합니다. 입소할 때. 왜? 이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받아야지, 전혀 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할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의 필답을 합니다. 그 개월수는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그 훈련을 합니다. 거기서 훈련 비용은 전액 무료이고 최대 4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입소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기계라든지 어떤 한 가지 과목을 선택을 해서 자기가 이제 훈련을 해요.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한 6시간 내지 7시간, 아침 9시면 오후 한 4시까지 훈련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론과 실기를 이렇게 배우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 제도라고 가령 이러한 과목을 배운다고 하면은 기계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론과 실기를 배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4대 6 아니면은 3대 7. 무슨 얘기냐? 이론이 4고 실기가 6이거나 이론이 3이고 실기가 7이거나 이렇게 거의 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여기 입소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서 좀 알아요. 많은 클릭을 하고 했어요. 아주 매력적이라 저는 이 과정평가형보다 훈련원에 입소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론 실기를 3개월 내지 6개월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격증을 받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검정형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듯이 여기도 1차가 있고 2차 시험을 보는 겁니다. 평가를. 1차는 내부평가, 즉 훈련원 내지 대학교 자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2차 평가가 있는데 이것은 외부평가라고 해요. 어디서 하느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요 2차에서도 또 1차와 2차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1차를 뭐를 보느냐? 필답형.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거, 즉 여기에 이론에 관련이 되겠죠. 필터평, 그 다음에 자격평 실기, 이거 그동안 배운 거 실기, 그리고 면접. 요것은 2차로 외부평가라고 그랬어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합니다. 여기는 60점 이상인데 여기는 80점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복잡한 것 같죠? 여기는 간단히 1차, 2차 보고서는 합격하는데 여기 이러한 과정을 또 거쳐야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제목도 장단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검정해서 자격증 취득하는 거와 과정평가형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검정형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다. 장점, 이것은 경제활동 하면서, 즉 돈을 벌어가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단점은 뭐냐, 이 검정형은 올 필터평이므로 기술 습득이 어렵습니다. 오직 이론을 위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 한번 과정평가형을 한번 볼까요?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은 이 장점이 많아요. 과정평가형은 장점이 뭐냐,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술력이 중요하거든요. 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하루에 약 4시간 정도를 기술을, 그 분야를 습득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습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은 잘 되는 건 두말할 거 없죠. 한 예를 들어서 10개월 코스가 있는데, 이 과정평가에 그건 아니죠. 10개월 내지 1년 코스가 있는데 그 훈련원은요, 각 기업체에서 미리 섭외가 옵니다. 이번 기회에 몇 명을 자기 회사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옵니다. 제가 입사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럴 겁니다. 10개월 내지 1년짜리는 어느 회사에서 미리 섭외 오면, 그러니까 그건 뭐 거의 취업이 보장이 되는 거죠. 취업이 잘 된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이미 과정평가에 거친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거기에 이 검정형 자격증과 같지 않고 모든 것이 기록이 됩니다. 그 자격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차별이 되겠죠. 검정형과는. 그런데 단점도 역시 있죠. 단점이 뭐냐? 경제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전기 분야 쪽, 전기 분야가 그래도 자격증에서 좀 인기가 있고 취업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 전기 분야는 아직까지 이 과정평가형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기 공사 산업기사라든지 이것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전기 공사는, 공사 분야는 그건 기술력이거든요. 전기 기사나 전기 산업기사는 관리 분야고, 전기 공사나 기사나 전기 공사 산업기사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기술을 배워야 되거든요. 해서 아마도 전기 분야도 공사 분야는 이 과정평가형에 앞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훈련은 어떻게 되느냐?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네. 내년도 어디에서 과정평가형 무엇 과목을 한다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그리고 해서 참고하셔서 입소하실 분은 입소하시면은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아주 좋은 그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점도 있지만요. 예. 이렇게 여러분 참고하셔서 한번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기술력과 취업이 잘 된다는 것은 저도 이건 확실합니다. 네, 오늘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 대단히 감사합니다.